그러면 우리 같이 난관을 극복해 봅시다. 남북한 대사관 피난 탈출 작전이 시작된 거죠. 어떤 시나리오는 몰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소말리아에 가서 영화를 찍고 싶었을 거예요. 붉은 베레 혹은 코만도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무기 리스트를 보면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거 이걸 왜 썼지? 당연히 극장 가서 볼 겁니다. 한 2번, 3번 볼 겁니다. 바로 이 모가디슈 영화의 주제인 대한민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월 1일 한국 대사관은 외교부와 외교부 본부와 통신이 두절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전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진 거예요. 공간 차량이었던 이 스텔라 한 대가 피탈을 당하고요. 대사관원 및 교민이 관조로 피신을 합니다. 즉 대사관 외부에 거주했던 교민들하고 대사관 직원들이 위험해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 대사관으로 가서 같이 이 방어도 하고 보호를 하자. 서로 보호하자. 그리고 대사관에 모여들게 된 거죠. 이 북한 대사관의 상황은 안전했냐? 아닙니다. 1월 4일 대사관저가 피격을 당합니다. 다행히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뇌물을 사용해서 소말리아 경찰 8명의 지원을 확보를 합니다. 이 북한 대사관의 상황은 처음에는 대한민국 대사관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모가디슈 전투 초기에는 상황이 괜찮았다가 상황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1월 8일 날 무장 떼강도가 난입을 해요. 그러면서 중요 집기와 차량을 강탈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 부부 등 14명이 고립이 돼요. 공항으로 철수를 위해서 왔다가 비행기가 있어야 빠져나가죠. 전쟁하는 나라에서 그 민간 비행기를 타고 탈출을 한다. 생각보다 어마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이 공항에 나와 있던 북한 대사관 식구들과 한국 대사가 만나게 되죠. 서로 간에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같이 난관을 극복해 봅시다. 그래서 그 먼 소말리아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1990년도에 이 합동 탈출 작전이 실시가 됩니다. 인원을 좀 알아볼게요. 이건 영화의 인원이 아니라 당시에 진짜 있었던 인원입니다. 그 대한민국 대사관 인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인원은 총 7명입니다. 대사, 참사관, 사무원 부부 2, 교민 가족이 3입니다. 북한 대사관은 14명이었습니다. 대사 및 대사 가족이 3, 외교관 및 가족이 5, 행정원 및 가족이 6명, 총 14명. 다 합치면은 21명의 남북한 대사관 피난 탈출 작전이 시작된 거죠. 어딘가에서 이분들이 묵었을 거 아니에요. 공항도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피신해 있었죠. 1991년 1월 10일 차량 4대에 분승을 해서 교전 지역을 돌파해서 이태리 대사관으로 향하게 된 거죠. 이 와중에 비극이 벌어집니다. 북한 통신기사 한상열이 운전 도중에 피격돼서 사망을 하게 되죠. 시신은 이태리 대사관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20명은 무사하게 이태리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대사관에 며칠 동안 머무른 뒤에 1991년 1월 12일 교전 당사자인 정부군과 그리고 반군이 일시 휴전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태리 대사관에 피난해 있던 남북한 대사관 인원과 다른 나라의 외교관 인원들이 이태리 군의 경호하에 공항으로 이동한 후에 항공기 편으로 케냐로 이동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영화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극화한 게 바로 영화 모가디슈예요. 영화는 제가 스텝으로 촬영을 하면서도 시나리오 자체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 스포가 돼서 정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지만 제가 영화 관련 혹은 다른 컨텐츠 관련 총기 고증 혹은 군사 고증을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는 그냥 재미있고 어떤 시나리오는 그냥 괜찮네. 어떤 시나리오는 몰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승환 감독의 모가디슈 시나리오를 보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정말 그래, 내가 전쟁터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어. 야, 이걸 어떻게 녹였지? 이걸 어떻게 시나리오에 녹였지? 누가 전쟁터를 가봤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유승환 감독은 소말리아에 가서 영화를 찍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말리아에 가서 영화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안전하지 않고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바로 모로코를 결정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마 안전이었고, 두 번째는 영화를 찍을 기반이 좋았고, 세 번째는 모로코에서 굉장히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블랙 호크 다운도 모로코였죠.
존윅도 모로코에서 찍었고요. 되게 많은 영화들이 모로코에서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액션씬, 차량 탈출씬은 이게 바로 유승환의 영화구나 싶은 그런 씬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 입이 간질거리긴 하는데 남겨둡니다. 그러면 다시 이 영화에 소말리아 군과 경찰이 나오고 뭐 정부군, 반군이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상식도 드립니다. 먼저 소말리아 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아드 바레 대통령의 정예 특수부대는 붉은 베레를 썼어요. 그래서 붉은 베레 혹은 코만도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분들은 붉은 베레와 얼룩무늬 위장복 그리고 흰색 장비들 이런 게 특징이었어요. 신발은 전투화가 지급된 것 같긴 하나 뭐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신는 모습이 많았고요. 정부군과 경찰은 정해진 제복은 있지만 잘 갖춰 입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발은 샌들을 주로 착용을 하는 그런 기록 사진이 많았어요. 총기는 그야말로 백화점이었습니다. 주로 군소련제 주력 화기인 AK, RPG, PK, PKM 등 여러 가지 무기들이 쓰였고요. 이 옛날에 이태리의 점령지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무기들도 있었고, 이 반군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주변 국가에서 사오고, 그때 당시에 소말리아 반군 혹은 소말리아 정부군이 썼던 무기 리스트를 보면 왜 썼지? 이걸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걸 이걸 왜 썼지? 싶은 무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의 이들의 의상과 장비를 고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걸 다 그냥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상팀 분들 정말 힘들었겠죠. 영화 모가디슈 그런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화는 일단은 감독이 유승환 감독입니다. 유승환 감독, 한국의 액션 영화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감독 중에 하나예요. 물론 유승환 감독 풍의 액션이 있습니다. 한국의 액션 영화 그러면 유승환 감독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유명하신 감독이 연출을 한 영화니 액션은 어느 정도 따고 들어갔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유승환 감독의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영화를 꼭 보시라. 자, 감독도 감독인데 이 영화는 정말 연기 맛집입니다. 배우 한 명만 나와도 와, 그 배우 연기 보고서 이 영화를 봤다, 이 영화를 봐야겠다 싶은 배우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옵니다. 김윤석 배우, 조인성 배우, 허준호 배우, 구교환 배우, 김소진 배우, 정만식 배우, 김재화 배우, 박경혜 배우, 그리고 안세호 배우까지 일단은 이 정도의 배우분들이 나오는데 연기 하나하나가 스텝으로 참여를 해도 그 연기를 직관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녹을 놓고 보게 되는,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아역 배우분들이 나오는데 그 아역 배우분들의 연기가 또 요게 맛깔스럽습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이상 영화 모가디슈의 현지 스텝으로 참여했던 제가 본 모가디슈의 매력 포인트, 그리고 영화 모가디슈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개봉 안 한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영화를 개봉하면 저도 당연히 극장 가서 볼 겁니다. 한 2번, 3번 볼 겁니다. 개봉 이후에는 제가 또 이 다른 관점에서 이 답변을 좀 드릴게요. 오랜만에 대작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리뷰를 하면 좋겠다 라는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은, 아직까지 저희 그 컵 드리는 그 행사하고 있어요. 끝난 거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 팍팍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성호입니다.